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정리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자, 그리고 최종 정리를 도와주는 쌍지리TV의 벼락치기 프로젝트가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10월 모의고사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자료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탈리아 피사에서 처음 발견된 이 지도는 실제로 측정한 거리와 방위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방위를 나타내는 방사상의 선들이 거미줄처럼 지도를 덮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방위를 나타내는 방사상의 선들이 뻗어 있는 이 지도.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포르톨라노 해도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르톨라노 해도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기억 선택지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기억. 이 지도는 포르톨라노 해도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자, 이때가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직 발견되기 이전이고, 또 이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실제로 측정한 거리와 방해에 따라 제작되었다. 이게 원격 탐사 기법이 사용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13세기부터 인공위성을 띄웠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틀렸고 너무 쉽게 정답은 지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방위를 나타내는 방사상의 선들은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맞출 때 항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자, 마지막 리을의 항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바로 공간 정보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출산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골라볼게요. 자, 우리가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하고 단 점수가 같을 시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적은 국가를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합계 출산율 점수가 A 국가 같으면 요거 1점, 2점이 미만이니까 B는 2점, 자, C도 2점, 자, D도 2점, 그리고 E는 2.4 이상이기 때문에 3점이죠. 자, 5세 미만 사망률 점수를 매겨봅니다. A 국가는 12.5니까 15 미만 1점, 자, 18.7인 B는 2점. 자, 그리고 27.5는 20 이상이니까 3점. 자, 그리고 D 2점, 그리고 E 2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 합 정수를 더하면 A는 2점. A는 2점, 자, B는 4점, 자, C는 5점, D는 4점, E는 5점이죠. 자, 5점의 총점이 나온 C와 E 중에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같은 시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적은 국가를 선정하라 그랬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적은 국가는 지금 요 국가, 자, E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E입니다. 자, 그럼 지도에 이 나라를 찾아볼게요. 요 이 나라가 바로 파라과이죠. 파라과이. 자, 정답은 5번 파라과이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도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에콰도르죠. 자, 적도가 통과하는 에콰도르. 자, 그리고 B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입니다. B가 베네수엘라. 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생소한 나라 두 개를 제시했거든요.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있는데, 자, 여기에 C가 가이아나고요. 자, 그리고 요 D가 가운데, 여기 제일 오른쪽, 자, D가 수리남입니다. 그래서 가이아나, 수리남,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령 기아나거든요. 요 세 개는 시험 문제는 잘 출제되지는 않는 나라니까 요거 몰랐다 해서 너무 개념치 마세요, 여러분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갑니다. 학생들이 음식점에서 대화 나눈 장면, 자료의 A씨 가축으로. 옳은 것은, 자, 마라탕 원산지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요거 안 읽어도, 자, A는 털을 재료로 옷을 만든대요. 그러면 양이지, 양털. 자, 그리고 B는 이슬람교에서 식용으로 금기한다. 그럼 돼지죠. 자, 그리고 전통 농업 사회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큰 건 소. 그럼 정답은 너무 쉽게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 이제 모의 평가에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에 대한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나라를 먼저 확인할게요. 네 국가가 미얀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라오스가 있습니다. 내륙국 라오스. 자, 그리고 베트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자, 여기 확대한 지도 보면 여기 끝에 싱가포르이 있죠. 자, 요 네 나라 중에 가나다라 연결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면 이제 중국은 동남아시아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선박으로 가져온 석유를 자국까지 육로로 운송하기 위해 가를 지나는 송유관을 건설했대요. 자, 송유관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송유관이 요러니까 지금 미얀마를 통과하죠. 그래서 가나라는 미얀마. 자, 요 송유관을 보고 우리가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니까 일단 싱가포르는 아니야. 라오스 아니면 베트남인데 나의 수도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했대요. 그럼 우리가 고속철도를 봐야죠. 자, 고속철도가 지금 여기, 자, 고속철도가 여기지. 그러면 이게 라오스가 고속철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라오스. 자, 그리고 이어서 범아시아 철도라 부르는 동남아시아 최장 고속철도망을 다까지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고속철도 예정이 라오스 지나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는 싱가포르죠. 자, 싱가포르. 자, 그리고 싱가포르가 관련된 힌트가 작은 도시 국가다. 자, 라는 게 또 싱가포르에 대한 힌트죠. 자, 그러면 남은 나라가 이제 자동으로 베트남이 되는 겁니다. 자,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섬들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죠. 자, 우리 가나다라 다 해결했고, 자, 1번 선택지에 미얀마는 대부분 이슬람교 신자다. 자, 미얀마는 불교 신자가 많죠. 자, 이번에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요충지, 이건 싱가포르를 딱 설명하는 말이죠. 자, 라오스는 말이 안 되는 게 라오스는 내륙국이잖아요. 인도양 태평양 접하지도 않습니다. 자, 3번에 메콩강 삼각주에서 쌀을 재배하는 나라는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지금 나옵니다. 자, 4번에 로힝야족의 대규모 강제 이주가 발생한 나라, 바로 미얀마죠. 자,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탄압했다. 자, 우리 요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번에 다는 라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싱가포르이 자, 여기서 가장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같은 서비스는 싱가포르이 가장 발달하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표는 두 요리용 기름의 유럽 내 생산량 상위 5개국,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건 하나는 버터, 하나는 올리브유입니다. 자, 우리가 버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저 올리브유로 맞추자고요.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주로 재배하니까 리스트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많은 나를 우리가 올리브유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나에 보면 에스파냐,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다 지중해 쪽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를 그냥 버터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A는 버터, B는 올리브유. 자, 요게 맞는 거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2번에 A의 유럽 내 주요 생산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일단 유럽은 계절풍 자체가 불질 않아요. 자, 그런데 독일부터 네덜란드까지 대부분 서해양성 기후 나라들이니까 이걸 어떤 바람을 넣어라 그러면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3번에 B의 주요 생산지는 여름보다 겨울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다. 자, B의 주요 생산지는 주로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자, 여름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틀렸죠. 산불 발생 빈도는 여름이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가에 속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나죠, 나. 올리브유 쪽. 자, 그리고 나에 속한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에스파냐,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튀르키예는 아니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이런 형태가 자, 최근에 수능에 잘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에 대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자, 그리고 여기가 콜롬비아. 자,
아르헨티나 요 세 나라 중에서 연결할 겁니다. 자, 먼저 가는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 생산량이 많다. 자, 그리고 수도가 보고타. 자, 보고타가 고산도시니까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또 나타나는 자, 이 나라는 콜롬비아죠. 자, 가는 콜롬비아. 자, 나는 탱고의 발상지. 그러면 요거 아르헨티나죠. 자, 그리고 안데스 산맥 동쪽의 파타고니아. 자, 요거 아르헨티나에 자, 위치한 사막이죠. 자, 나는 아르헨티나. 자, 다는 마야 문명과 특히 아스테카 문명이 발달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원자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산업, 요걸 마킬라도라 산업이라 부르죠. 자, 마킬라도라가 발달한 멕시코를 다로 연결합니다. 자, 1번에 옥수수 수출량은 자, 콜롬비아보단 아르헨티나가 자, 많죠. 아르헨티나가 곡물농업이 자,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해안선 길이는 콜롬비아보다 멕시코가 훨씬 더 길죠. 자, 이건 지도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총인구에서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서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는 온대 기후에서 백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자, 유럽계 백인 비율이 아르헨티나가 더 높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월의 낮 길이는 남쪽이 깁니다. 남쪽. 자, 그러면 가장 긴 나라는 아르헨티나가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콜롬비아, 그리고 북반구의 멕시코가 자, 가장 짧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다 모두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쓰는 게 아니고 자, 요 나라들은 모두 에스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남미에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한 나라가 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다음 자료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가 모두 에너지 파트가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라야 될 나라가 자, 필리핀, 자, 지금 제시된 나라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자,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자, 찾아야 될 것 중에 자, 여기 골라야 될 게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자, 이건 무조건 지열부터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열은 판의 경계, 화산지대에 주로 에너지를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필리핀과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라서 지열이 있을 수 있지만 호주는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지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는 지열이 없을 거고 자, 뉴질랜드와 필리핀만 지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필리핀과 뉴질랜드에서만 나타나고 호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지열입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 호주에 지금 B가 없어요. 호주에 지금 B가 없습니다. 요 B금이 없어요. B금이. 자, 그럼 요 B가 누가 돼야 된다? 이게 지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리핀, 뉴질랜드가 국가 내에서 지열 발전이 무조건 제일 많다.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는 진짜 지열 발전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B를 지열로 일단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지열부터 먼저 확정을 했어요. 요 지열을 B로 자, 확정을 했습니다. 자, 지열을 먼저 했고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지금 A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요게 수력이죠. 뉴질랜드가 자, 급경사의 빙하지형이 또 발달하는 또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A를 수력으로 자, 연결합니다. 그래서 수력과 지열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풍력하고 태양광을 고르기는 조금은 애매할 수 있으니 자, 일단 요 A, B 두 개만 가지고 정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을 봅니다. 자, B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 자, 우리가 B가 지열로 찾았으니까 바로 지금 1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CD도 우리가 접근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뉴질랜드가 이게 서해내양성 기후가 많잖아요. 뉴질랜드가. 자, 그러면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태양광은 조금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좀 흐린 날이 많기 때문에. 자, 대신에 섬나라니까 풍력 발전에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서 자, C와 D 중에 D가 더 많다는 걸 가지고 D를 풍력으로 자,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를 풍력 자, 연결하시고 자, 남는 C를 우리가 태양광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호주가 자, 태양광 비율이
높은 건 호주가 또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막은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니까 자, 호주의 태양광 이걸 먼저 고르셔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할게요. 자, C는 바람이 많이 부는 자, 산지나 해안 지역에서 발전이 유리한 건 풍력, D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신재생에서는 수력이 가장 높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자, 지열은 기상 조건에 제약이 전혀 없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기상 조건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상업적 발전 시작된 시기가 가장 이른 건 수력이 가장 일러요. 자, 그래서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다음 건 가나 지역의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 자, 요 주 이름까지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위치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태평양 연안에 A를 바로 고르시면 되고, 자, 나는 러스트벨트에 속한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5대5 연안에 C를 고르면 바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9번 갑니다. 자, 세 국가의 노령화 지수 합계 출산율 A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파키스탄,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연결하는데 자, 여기서 노령화 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죠.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 높은 나라가 여기서 가장 저개발국 파키스탄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B가 중국인 거죠. 자, 먼저 1번에 자, B의 노년층 인구는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우리가 노년층 인구가 많은지 유소년층 인구가 많은지는 이 노령화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이니까 자, 노령화 지수가 만약에 딱 100이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B는 자,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낮으니까 분모의 유소년 인구가 분자의 노년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다.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250, 100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일본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A는 C보다 인구 순유출이 많다. 자, 파키스탄, 일본 중에 자,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될 거고 파키스탄은 저개발국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파키스탄 자국 노동자가 외국으로 유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유출이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이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인 일본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위 연령은 자, 노년층 비율이 높은 선진국 일본이 높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 출생률 빼기 사망률한 자연 증가율은 합계 출산율이 높은 파키스탄 A가 자연 증가율도 가장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국가의 인구 및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A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줘야 될 나라가 독일이 있고요. 자, 아프리카 케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미에 페루가 있죠. 자, 여기서 일단 도시화율이 제일 낮은 이 나라가 케냐죠. 자, 아프리카 나라는 가장 도시화율이 떨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독일하고 페루는 둘 다 도시화율이 비슷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요걸로 풀지 말고 자, 우리가 총 인구로 풀어보자고요. 자,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 많은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여기서 페루보다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많은 요 A가 독일. 자, 그러면 남는 B가 페루. 자, 요렇게 보든가, 자, 아니면 요 수위도시 인구를 보고 맞추셔도 돼요. 자, 수위도시의 인구 비율이 높은 요 B 나라를 라틴 아메리카 나라로 자, 요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나라는 대부분 브라질을 제외하고 종주도시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수위도시 인구 비율로 페루를 먼저 고르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1번에 A는 B보다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는 유럽 도시가 더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늦다. 틀린 겁니다. 자, 2번에 A는 C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독일하고 케냐 중에 당연히 저개발국이 1차 산업 비율이 높은 거죠. 자, 케냐가 높아야 되고요. 자, 3번에 B는 C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자, 여기서 막대기가 총 인구잖아요. 자, 그러면 페루는 전체 인구가 요만큼인데 자, 그 중에 80%만큼이 도시 인구입니다. 자, 그런데 케냐는 총 인구가 페루보다는 좀 많아요. 자, 그런데 도시화율이 30%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케냐의 도시 인구가 페루의 도시 인구보다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페루가 도시 인구가 더 많아야죠. 자, 요건 계산하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기대 수명은 자, 선진국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래도 한 100살까지 사지겠네 이러지. 근데 좀 아프리카 나라들은 너는 한 50살까지밖에 못 살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의학 수준에 따라 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기대 수명이 긴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틀렸고, 자 5번에 차 수출량은 케냐가 제일 많죠. 케냐. 이 차는 마시는 차입니다. 부릉부릉 달리는 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차 수출량이 많다고 해서 벤츠의 독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한자가 마시는 차잖아요. 맞죠? 그냥 달리는 차 같으면 자동차라 그러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차 수출량은 아프리카 차 생산 가장 유명한 케냐가 가장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은 여행 상품 소개 자료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자, 캐나다 도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좀 지역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나는 각각 밴쿠버와 토론토다. 그래도 여러분들 익히 좀 들어봤던 도시라서, 자, 밴쿠버가 태평양 쪽 도시고, 밴쿠버가 여기, 밴쿠버가, 자, 토론토가 이제 동부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이런 도시가 캐나다에선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들 중에 수도가 없다 그랬어요. 수도는 오타와라 그랬습니다. 밴쿠버, 토론토는 수도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 팁에 가에서 출발하여 위니펙을 경유하여 나로 가는 코스를 추천한다. 자, 왜냐하면 첫째, 개척 역사를 따라 여행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동부 대서양 쪽부터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부로 간 거죠. 그러면 출발지 가가 토론토고, 자 도착지 나가 밴쿠버죠. 자 그리고 완만한 순상지에서 시작하여 로키 산맥으로 마무리한다. 그럼 로키 산맥은 서쪽에 있는 거니, 자 가가 토론토 나가 밴쿠버 이거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나는 위니펙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나가 밴쿠버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태평양 연안 쪽이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태평양 연안 쪽이 지중해성 기후니, 자 근데 밴쿠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한해양성 기후인데 밴쿠버 바로 아래 시애틀이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서한해양성 기후라도 여름이 겨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가 조금은 더 적은 서한해양성 기후거든요. 자 그래서 위니펙보다는 태평양 연안의 밴쿠버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낮아야죠. 그러면 기회가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의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 동안의 토론토가 대륙 서안의 밴쿠버보다 커야지. 자, 그러면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최나널 평균 기온은 자, 나와 가 중에 최나널이잖아요. 최나널이니까 이제 여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밴쿠버 같으면 대륙 서안이니까 여름이 그렇게 막 엄청 덥진 않겠죠. 그러니까 대륙 동안 쪽에 토론토가 더 더울 거니까 가가 최나널 평균이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자, 먼저 기억에 거대한 바위 구멍 사이로 푸른 지중해를 가득 담고 있다고 해서 푸른 창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르 윈도우는 세월의 풍파를 견치지 못하고 2017년 무너져서 사라졌다. 바위 구멍 사이로 푸른 창문이라는 이름을 가졌대.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C 아치지, C 아치, 아치 모양으로 뚫렸다. 자, 기억은 C 아치. 자, 그러면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건 맞죠? 자, 그리고 해안 절벽은 말 그대로 해시계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 육지 쪽으로 자꾸 침식이 되면서 후퇴가 되겠죠. 그럼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은 니은이 해시계고, 자, 기억이 C 아치죠.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 자, 리을에 둘 다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돌출부에서 주로 발달하겠죠. 자,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표시된 세 곳 중에 자, 여기만 지금 북반구입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혼자 7월이 높고 1월이 낮은 걸 골라야죠. 얘가 7월이 높고 1월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가 북반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죠. 자, 그리고 남은 둘을 확인하면 자, 여기 선생님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호주 남서부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호주 남동부의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죠. 자, 그래서
강수량을 보고 여름이 건조한 건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로 골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반구니까 남반구 여름에 해당되는 12월에서 2월 사이 강수량이 적은 거. 자, 요게 지금 나죠. 그러면 나를 우리는 여기 호주 서부 쪽으로, 남서부 쪽으로 골라주시고, 자, 남는 달을 호주 남동부의 서해안해양성 기후로 골라버리면 되는 거죠. 자, 1번에 나는 7월에 주로 아열대공업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아열대공업대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남반구니까 여름인 1월에 아열대공업대에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다는 서해안해양성 기후인데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죠. 자,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다 하면, 자, 이건 적도 통과하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자,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달을 설명하는 건 안 되고요. 자, 3번에 벼농사가 활발한 곳은 아시아의 방글라데시죠. 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 고온다습하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남의 기선과의 최단 거리를 물어봤는데 가가 북반구에 있고 다가 남반구에 있으니 남반구에 다가 더 가까워야죠. 자, 그러면 요거 틀렸고, 자, 5번에 강수의 계절차는, 자, 다가 서해안해양성 기후 연중수비난 거고, 자, 나는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수비난 지중해성 기후니까 강수의 계절차는 나가 더 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자, 다음 자료는 어떤 환경 문제 보도한 기사 1분.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빙하 장례식만 빙하 녹는다. 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온난화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자, 기업 피해는 고위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자, 전 세계로 다 피해를 주죠. 뭐 저위도 지역 같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저기 막 바닷가 쪽에 침수되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도에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자, 니은에 영구 동토층 분포 범위 축소를 초래한다. 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축소되겠지. 그럼 니은 맞고. 자, 디귿은 문제 해결을 위해 람사르 협약을 체결했다. 자,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 협약이죠. 그럼 요거 틀렸고.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결한 협약하면 우리 두 개 기억하셔야 돼.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 요 두 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리을에 현상이 지속되면 고산식물 분포 고도 한계는 더 높아지겠죠. 자, 해발고도 낮은 데까지 더워지면, 자, 고산식물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기온 더 낮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 리을이 맞잖아요. 그럼 정답 4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A씨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아프리카 A가 나이지리아. 자, B는 남수단이죠. 자, C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요렇게 아프리카를 잘라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낯가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해안선 윤곽 보고 바로 아프리카 가운데 지점이다 라고 보고 A, B, C 딱딱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나이지리아의 최대 수출 품목은 원유가 맞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 수출국입니다. 자, 2번에 남수단 B는 오랜 내전 이후 2011년에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죠. 자, 3번에 B는 A보다 국가 내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높다. 남수단은 대부분 크리스트교고요. 자, 나이지리아 같으면 이슬람교가 반, 크리스트교 반반 나타나니까 크리스트교 비율은 B, 남수단이 높다. 맞고요. 자, 4번에 총인구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보다 나이지리아가 총인구가 많아야 되므로 4번이 틀린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수도의 해발 고도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가장 높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갑니다. 세계문화유산 답사계획의 일부 가다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찾아야 될 나라 A가 모로코, 자, B가 이집트, 자, C가 이란이죠. 자, 먼저 가가 테헤란을 갔대. 테헤란에 골레스탄 궁전, 그리고 옛날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자, 이 나라는 바로 이란이죠. 자, 가는 이란, 자, 이란 C를 연결합니다. 자, 나는 수도가 라바트고, 자, 라바트라는 수도 이름은 생소할 수 있으나 요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아틀라스 산맥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산맥이죠. 그래서 A, 우리 모로코를 연결합니다. 자, 마지막, 자, 카이로가 이집트 수도고,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집트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C, A, B 4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AC는 각각 동그라미로 저 표시된 지역을 말하는 건데, 자, 이 문제 정답은 너무 쉽게 지금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A 같은 거 보세요. 자, A는 1월이 기온이 높고 7월 쪽이 기온이 낮지. A는 남반구죠. 자, 그리고 B, C는 1월 기온이 낮고 7월 기온이 높죠. 북반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남반구, C는 북반구.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건 뭐 아무것도 안 골라도 지금 정답이 지금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고르고 나머지도 해결해 보자고요. 자, 먼저 A가 남반구니까, 자, 여기 오른쪽이 남극을 나타낸 거고 왼쪽이 북극 주변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남극인 요 A,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북극 쪽에 위치한 여기가 이제 툰드라 기후잖아요. 자, 툰드라는 최난을 0에서 10도 사이니까 우리 최난을이 0에서 10도 사이에 들어오는 B를 여기, 자, 북극 해안 안에 툰드라를 골라주시면 남는 A가 여기가 되겠죠. 자, 우리 남는 A가 아니지, C지, C지. 자, 남는 C. 자, 남는 C를 자,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A, B, C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1번에 다산과학 기지에서는 1월에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다산과학 기지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 아닌 7월에 백야가 나타나겠죠. 자, 2번에 B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기지는 장보고과학 기지다. 장보고과학 기지는 남극에 있습니다. 자, B는 지금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보고과학 기지랑 가장 가까운 곳은 A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C는 지표면이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기후는 빙설 기후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빙설 기후는 남극의 A가 빙설 기후입니다. 틀렸고요. 자, 5번에 A, B는 수목 기후, C는 무수목 기후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B, 툰드라 무수목 기후지, 한대 기후. 그리고 A가 빙설 기후. 요 두 개가 한대 기후니까 무수목입니다. 자, A와 B는 무수목 기후. 자, C는 그래도 겨울은 이렇게 추워도 여름은 지금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냉대 기후지, C가. 냉대 기후에는 그래도 침엽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수목 기후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의 주요 국가별 생산량 및 수출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BC 나라는 러시아, 사우디, 중국 중에 연결을 합니다. 자, 먼저 생산과 수출을 봤을 때 여기서 생산 1등이 다 미국이거든요. 자, 다 미국. 자,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생산 1등이다. 중국은 A, B, C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생산 1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석탄일 수 있으나 둘 다 미국이 생산 1등이기 때문에, 자, 요 화석 에너지 중에서 석탄은 일단 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 봤을 때 여기 카타르와 이란, 캐나다, 자, 요런 나라 리스트를 딱 보고, 자, 나가 천연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란, 카타르가 자, 사우디보다 천연가스 생산이 많은 대표적인 서남아시아 국가잖아요. 자, 그러면 나를 천연가스로 잡으시고 남는 가를 우리가 석탄은 배제했기 때문에 석유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천연가스 미국 다음으로 생산이 많고 그리고 수출이 제일 많은 요 B 나라가 러시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석유 수출량이 제일 많은 A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C, 지금 남는 C가 중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B, C까지 다 연결했어요.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천연가스보다 석유가 일르죠. 자, 틀렸고요. 자, 2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자, 석유가 많아야 되니까 천연가스가 제일 적죠. 화석에너지 중에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B, 러시아는 미국보다 석유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 자, 러시아가 지금 요거잖아요. B. 자,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수출은 러시아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러시아가 생산량은 미국보다 조금 적지만 수출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 수출량, 석유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러시아가 자, 미국보다 높겠죠. 많겠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B의 세계 수출량 비율은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높다. 자, 러시아의 세계 수출량 비율은 자, 천연가스 쪽, 나 쪽이 높죠. 자, 그럼 요거 틀렸고, 자, 5번에 A는
사우디고, 자, B가 러시아고, C가 중국이죠. 자, 우리가 찾은 거 확인하면 5번도 틀렸다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고르는데 연꽃, 중생, 보살 이런 말 나오니까 자, 가가 불교. 자, 나가 자, 모스크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바로 이슬람교. 자, 다는 성모 마리아, 예수 있으니까 크리스트교. 바로 갑니다. 자, 1번에 주요 성지로 메카, 메디나가 있는 건 이슬람교,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에 나의 발상지,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발상했죠. 서남아시아에 위치하죠. 정답 2번. 자, 윤회 사상을 중시하는 건 불교죠, 불교. 셋 중에. 자, 그리고 전 세계 신자 수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죠. 불교보단 이슬람교가 많아야 되니까 틀렸고. 자, 마지막 기원한 시기는 이슬람교가 이 세 종교 중에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자료는 여행기 일부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의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사막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의 사막은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자, 1번 맞고. 자, 니은에 평탄한 고원이 수직으로 끊겨 탁자 모양으로 된 지형, 요 지형을 우리는 메사라고 합니다. 자, 메사는 경암층과 연암층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는 지형이니까 자, 2번 맞습니다. 자, 디귿의 골짜기 가운데는 모래 바닥 위로 말라있는 물길. 자, 이 물길을 우리는 와디 혹은 건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는 교통로로 이용을 합니다. 자, 리을의 흑벽돌로 만든 집, 요걸 흑벽돌집이라고 하는데, 자, 사막의 대표적인 전통 가옥이죠. 자, 일교차가 큰 기후 특징 때문에 벽이 두껍고요. 그리고 비가 적게 오니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죠. 자, 4번까지 다 맞고요. 자, 마지막 미음의 아랫부분이 잘록한 버섯 모양의 바위, 말 그대로 버섯바위인데 버섯바위는 바람에 날린 모래알갱이에 의한 침식으로, 즉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지 지표수에 의한 화학적 풍화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까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성적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선생님이 자, 요즘 업로드하고 있는 이 벼락치기 프로젝트로 자, 여러분들 최종 마무리 학습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수능까지 쌍지TV와 함께 자, 만점을 향해서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